예, 최근까지 공개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리를 보면서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비리가 일어나는데 왜 내부 고발은 보기가 어려울까 하는 것이죠. 저희 취재진은 몇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먼저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 교사가 원장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다가 오히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화성의 한 시립 어린이집 교사 최모 씨는 지난 6월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뒤 사직했습니다. 원장은 CCTV에 찍힌 식사 지도 장면을 근거로 제시했고 학부모들에게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교사들은 이 CCTV 장면을 학대로 보는 건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분석한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학대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정도까지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 CCTV상에 있었어요. 아이가 특별하게 울거나 위축된다거나 이런 모습은. 교사들은 이런 사달이 벌어진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시간 외 수당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적게 기록하라는 원장의 요구를 최 씨가 거부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아동학대 방지나 어린이집 보안 외의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원장은 CCTV를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자주 감시했습니다. 드라마 시청을 하시듯이 보시더라고요. 여기 선생님들이 표적이시거든요, 지금은. 나도 그러면은 원장님한테 옳은 말을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 원장은 여러 차례 시도해도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교사들을 옥죄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원장 뜻을 거스를 경우에 원장들끼리 만든 단체 채팅방에 이름이 올라서 다른 일자리도 구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죠. 이런 구조에서 내부 고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9월 교사들에게 연차 대체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명절 같은 공휴일에 연차를 쓴 것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런 합의서를 강요하는 건 불법이지만 교사가 거부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원장들 그룹 채팅방에 이런 선생님이 있다고 선생님 이름까지 올릴까? 이력서를 내면 그 전 어린이집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대부분에. 거기에서 일할 때 어땠습니까? 라고 이제. 지역 원장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소위 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원장님의 실에 들어가셔서 저에 대해서 제가 아이를 차별한다는 등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 채용과 해고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의 눈밖에 나면 그 지역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부 고발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각오하고서라도 제보를 했을 때는 가장 긴박한 건 허위 아동이라든지 그리고 급식 비리거든요. 마지막에 머뭇거리는 거는 블랙리스트. 이 때문에 사립 어린이집 소유권은 인정해 주더라도 보육교사는 공공 영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사와 시민단체들은 곧 출범할 사회서비스공단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어린이집 반발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던 경기도 김포의 어린이집 교사가 직접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짧게나마 증언을 좀 듣겠습니다. 원장의 부당한 요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다른 원장들한테 알리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 신혜란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지적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교사들도 연차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연차를 모든 공휴일로 대체하겠다라는 그 합의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합의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거부했고요. 또 보육교사들은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해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은 휴게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사인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해고가 되신 건가요? 네,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본인의 뜻을 굽힐 수 없고 본인의 운영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으니 그렇게 해준 데를 찾아가라라고 해고하셨습니다. 예. CCTV 문제는 어떻게 된 건가요?
휴게 시간을 5분, 10분 나눠서 쉬어도 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그렇게 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정말 그렇게 쉬지 않았는지, 쉴 시간이 없었는지, 또는 출퇴근을 몇 시에 했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다 돌려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왜 저 원장들이 쓰는 단체 이른바 이제 카톡방이 있습니까? 거기에 네. 만일에 신혜란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면 이름을 올려서 이른바 블랙리스트화 한다는 얘기 네. 직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같은 교사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교사 있는데 내가 그룹 채팅방에 선생님 이름 공개하면서 올려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실제로 해서 올렸습니까?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네. 예, 신 선생님은 거기 들어가 계시질 않으니까 뭐 알 수가 없는 네. 것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네. 이게 뭐 실제로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겠군요.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내부 고발을 한다고 해도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곳에 고발을 해도 돌아오는 건 거기서 감사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측으로 오히려 이런 문제가 교사들 측에서 제기가 됐으니 조심시켜라라는 말을 한다거나 예. 혹은 정말 이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부 고발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내부 고발이 없는 그런 네.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는 사실은 우리 기자하고 말씀하시면서 뒷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저하고 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인터뷰하시기로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군가 한 명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라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교사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인터뷰를 진행하는 저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인터뷰를 하신 상황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우선 큽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공개가 됐으면 아마 모든 진짜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이 다 돌려보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돌아갈 방법을 최대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예. 신혜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어제 청주 은성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서울에서도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한 유치원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폐원 이유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이미 아이들을 등원시킨 학부모들이 오전 10시 반 다시 유치원으로 모여듭니다. 어제 유치원이 보낸 통지문 때문입니다. 유치원 측은 폐원 결정을 했다며 그 이유로 원화수 교직원 수 감소와 함께 정부의 공교육 정책에 따른 종교교육 제약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폐원을 통보 혹은 신청한 유치원들은 건물 노후화나 설립자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이번 비리 사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의 법이나 추진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직접 밝힌 겁니다. 학부모들은 황급히 주변 유치원부터 수소문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TO가 일단 없대요. 1년이라도 어떻게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이제. 주변엔 2개의 공립과 3개의 사립 유치원이 있지만 해당 유치원 아이들 65명을 다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데 연락을 해봤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이거랑은 무관하다. 똑같은 이유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도 현재 이 유치원 폐원 시 주변 유치원이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행동 대신 게릴라식 폐원으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어제까지 총 18군데의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지하거나 교육청에 신청을 마쳤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정말 폐원하는 것인지 또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행법상 폐원을 하려면 유아 지원 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폐원 후 아이들이 주변 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경북 포항의 한 유치원은 이 계획이 미흡해 폐원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부모 동의서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규정이 아직 부족합니다. 폐원 전 언제까지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통보 후 아이들 졸업 때까진 운영을 해야 하는지 등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인가 없이 무단으로 폐원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에선 벌금을 내더라도 운영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당국으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갑작스런 폐원이나 휴원 시 주변 유치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변 유치원이 멀 경우도 문제입니다. 어제 폐원을 통보한 은성유치원의 원아들은 멀게는 5.3km 떨어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야 합니다. 또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들 숫자는 고려하지 않은 데다 학부모들 선택권은 아예 없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